스포츠 계약사상 최고액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오타니라고 합니다. 오타니. 일본 야구 선수죠. 그는 LA 다저스하고 계약을 10년 동안 했는데 10년에 1조 123억 원. 약이죠. 환율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오타니는 연봉이 연 1천억 원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천억 원만 벌어도 아마 코스닥 같은 데 가면은 그 재산이면 상위층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1조가 넘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스포츠 계약사상 최고의 계약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죠. 그 기념식에서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더 유명해진 사람이 그 부인일 겁니다. 아마 오타니는 31세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한 지가 뭐 작년인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부인은 29살입니다. 마미코라는 사람인데 그 기념식장에서 왜 그가 그렇게 떴을까요? 월드 시리즈 조명을 남편이 받은 게 아니라 뒤에 유명해지기로는 마미코였는데 그가 미모 때문에 아닙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그가 가진 스마트폰이 4년 된 구식이라는 겁니다. 구형. 그래서 2년 전에 단종이 된 아이폰인데 지금 그러니까 살래야 살 수도 없는 아이폰으로 자기 남편 사진 기념 이렇게 시가는 것을 찍어줬다는 겁니다. 아니 10년 동안에 1조나 벌고 지금도 뭐 모델이다 이런 것 저런 것을 통해서 연 이 계약금 외 1,000억 정도, 그러니까 10년에 약 2조 정도를 벌 사람인데 벌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그 부인이 4년 더 넘은 아마 그 단종된 아이폰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 값으로 따지면 뭐 그 몇십만 원, 10만 원 얼마 안 될 겁니다. 이런 사진기로 그 부인이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소하기 그지없다는 이야기죠. 그 거부가. 그리고 선수인단 그 만찬을 여는데 거기에는 또 어떤 가방을 메고 왔느냐? 몇백만 원짜리 명품일까요? 아니, 자라라고 이쪽 뭐 실용품 파는 싸구려 파는 거기서 파는 4만 한 7천 원 정도 되는 470만 원 아닙니다. 5만 원도 안 되는 숄더백, 어깨에 매는 백을 착용하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뉴스가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이번에는 뒤에 부인, 앞에 남편, 월드 시리즈 우승 기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남편 사진을 찍어주는데 그 카메라를 추적해 보니까 4년 된 구형 아이폰 스마트폰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참 무섭습니다. 어찌 보면 일본 세계 최고의 이 스포츠맨이 그 부인도 아마 결혼 전에 쓰던 그냥 스마트폰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베트남 점령, 중국 상당 부분 점령, 대만 점령, 한국 점령, 세계 제국을 꿈꿨던 이 일본의 이 젊은 친구들 무섭습니다. 조국 죽창 들고 일본 간다. 뭐 지금 뭐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반일 극일 외치는데 말로 됩니까? 이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럼 한국엔 그런 사람 없느냐? 한국의 부자 부인은 어땠을까? 유명한 사람 부인은 어땠을까? 그 사례로 들기에 적절한 사람은 정주영의 부인 누굴까요? 오타니도 잘 모르는데 그 부인이 누군 줄 알아. 정주영도 잘 모르는데 현대그룹 회장을 여기만 지금 현대가를 일으킨 정주영을 말하는 겁니다. 변중석입니다. 남자 이름 같죠? 여자입니다. 정주영의 부인 변중석을 들만합니다. 얼마나 근면 검소했느냐. 언론에 노출
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평생 거의 화장기 없는 얼굴로 살았다고 합니다. 큰일이 아니면 화장을 평생 안 했다고 합니다. 왜? 바빠서 화장할 틈도 없고 언론에 나갈 일도 없고 집에서 남편이라든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차림은 변중성표 차림은 뭔가 명품 옷 아니에요. 통바지입니다. 통바지.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몸빼 그냥 헐렁한 바지 입고 살고 그 다음에 손님이 온다든가 어쩐다든가 할 때 그때야 뭐 스웨터 이렇게 겉에 걸치는 정도 통바지 차림으로 평생을 살았고 그것도 새벽 몇 시에 일어났다. 이 새벽형 인간 정주영은 3시 30분쯤 기상했다는 겁니다. 새벽 40분. 평생을. 그래가지고 식사는 아침 식사를 5시에 정주영이 자식들까지 불러서 하니까 5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손님들이 가더라도 아침 일찍 가든 다른 때 가든 누가 정주영 부인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 사모님은 어디 가셨냐고. 그래서 현대 사모님이 이분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일 돌봐주는 아줌마나 현대 사모님이나 구분이 안 갔다는 거예요. 차림으로 보나 얼굴로 보나. 그런 사람이 바로 변중석. 그래서 자식들을 10명 가까이 키워냈잖아요. 그 중에는 뭐 정주영이 밖에서 나온 사람마저도 다 그 아이들마저도 받아서 아무 소리 안 하고 키워냈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이 오타니의 부인 보세요. 이 스타일을 보면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명품 살라고 걔 월급 뭐 몇백만 원도 안 타는데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무슨 명품을 살라고 차를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정주영. 그래서 지금 정주영이 아들 아니라고 할까 싶어서 정몽구가 됐던 정몽준이 됐던 이 뭐 그 치장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굉장히 허름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요. 정주영은 오죽하면 뭐 등산할 때라든가 골프 칠 때라든가 기운 바지를 입고 나올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추도식 같은 때에도 이렇게 자식들 모아놓으면은 차림으로 보면 그냥 외투도 뭐 이를테면 비 올 것 같아가지고 입고 나왔는데 한때는 정몽준이 이렇게 보니까는 현대중공업 자산만 해도 뭐 1조가 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0년 넘은 이 외투해가지고 방수 겸해가지고 데뷔해서 입고 왔다는데 이렇게 기자들이 보면은 과연 저게 방수가 되려나 의심이 들 정도로 옷이 그렇게 허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그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버지 그 이를테면 좌우명이 뭡니까? 근면하라는 거예요. 근면. 그리고 검소하라. 근면만 해서 사느냐? 검소하라. 그 다음 서로 우애하라. 친애하라. 이게 좌우명인 거예요. 정주영 좌우명 이걸 보면은 그대로 부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면 검소 친애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자식들과 이 부인과. 그리고 정주영이 자서전에서도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평생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 남편한테. 근데 한 번 불평을 했다. 누구더라? 정몽필이던가 교통사고 나고 죽었어요. 그런데 공식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아마 정주영이 늦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부인이요. 사업한다고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식들 다 죽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원통이니까 천하의 정주영도 찍소리 부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죠. 사업도 좋고 공식 일정도 좋지만 자식이 죽었는데 늦게 나타나니까 아마 그게 일생일대 화낸 거였는가 본데 그렇게 불평불만 없이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밖으로 돌면서 참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그 근면 검소한 변중석에게 무슨 핸드백이 필요하고 무슨 최신형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무슨 화장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면 재산이 없었냐? 물어보면은 최고 재산이 뭐예요? 하고 이 변중석 여사한테 물어보면은 내 최고의 재산은 뭐냐? 재봉틀과 그 남편이 사준 재봉틀과 그 다음 장독대다. 의식
주가 아니고 의식이잖아요. 옷 먹는 거. 자식들 키우고 남편들 뒷바라지 하는데 필요한 재봉틀과 장독대가 내 최고의 재산 목록입니다. 재산 목록 1호는 우리나라 최고 한때 부자였던 정주영 부인의 재산 목록 1호는 뭐다? 재봉틀과 장독대다. 그런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가 분위기는 그렇게 역시 지금까지도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여자들이 막 좀 일단 결혼하면 남자 뒤로 가고 나서지 않고 그리고 좀 뭐랄까 그 전통적인 그런 분위기 이 정주영 그 삶의 태도를 그래도 존중은 해야 하기 때문에 뭐 미인이든 어나운서도 막 들어가고 이런저런 쟁쟁한 사람이 뭐 들어갔죠. 들어가기는 그래도 비교적 좀 조용하잖아요. 이병철과 이재용 뭐 미혼하고 이렇게 만났지만 그렇게 헤어졌던가요? 최태원 노태우 딸 3기에 결혼했지만 요란하던가요? 요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영과는 좀 비교적 조용한 셈이잖아요. 무슨 마약이나 이런 것 저런 걸로도. 그런데 이제 뭐 워낙 많은데도 많은 셈 치고는 조용한 셈인데 정주영과 그 부인이 근면검사 친애로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러면 자 이렇게 부자의 부인들은 이런 식으로 모범을 볼 만한데 뭐 박정희 유경수 여사 지금은 이제 먼 얘기고 지금 사람들은 뭐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즘 최근 그 권력자의 부인들 보면은 문재인의 부인 김정수,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지금 이재명 뭐 김혜경 현직이니까 놔둔다 하더라도 김정수 어디 뭐 본받을 만한 거 있는가요? 저는 없습니다. 본받을 바가 없어요. 까불까불 간성간성.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뭐 요새 뭐 샤넬백 얘기 나오고 이런 것 저런 걸 보면 보통 사람만 못한 한마디로 이 사람이 된 사람이 못 되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정주영이 어탄이는 물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인재 생활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 생활하는 거예요. 소비 한 측면만 봐도 뭐 그렇잖아요. 정주영은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남편하고 평생 살면서 불평불만 거의 안 했다고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 집안을 건 사람이 누구냐? 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참 부자의 부인으로 산다는 거. 그러면 나는 명품도 사고 뭣도 사고 해야 되지? 아니 사람이 명품이어야 되지. 명품 빼면 된다고 명품이 됩니까? 김건희 참 둘 중에 하나라도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사람이 좀 됐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날 텐데 결국은 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문제 투성이었죠.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도 그렇게 문제 투성이인 야당한테 대응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꼴이 났는데 아무튼 윤석열과 김건희 윤석열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변중석처럼 보이지 않는 데서 대들보가 되고 기둥이 되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그릇이 못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참 부자의 부인으로 산다는 거 이 젊은 일본 이걸 보면서 이야 일본의 저력 저희 뭐 친일파 아니요 찬일파도 아닙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중앙일보에 얼마나 이게 뉴스가 됐으면 이 큰 신문에 이렇게 큰 사진으로 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선수들 많았지만 뭐 이런 미담 기사 부인이 그랬다는 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떴는데도 한마디로 오타니가 그 아버지는 미쓰비시 중공업인가 다녔는데 그냥 그대로 다니고 어머니는 알바 어디 다녔는데 아르바이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그런데 누나가 결혼한다고 해서 좀 축의금을 좀 큰 돈을 주려고 했는데 누나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럽니까? 부인만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아버지다, 어머니다, 누나다, 형이다. 보세요.
일본의 저력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침입해가지고 왜 우리나라를 먹었냐고 중국과 대만과 한국과 베트남과 전부 다 일본을 앙숙으로 여기지만 왜 먹혔는가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치하는 친구들 보면 나 환율 문제 같은 걸 놓고 봐도 아니 미국에서 22% 세금을 양도세를 걷어도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다 더 세금을 매겠다는 이 미친 애들 하는 짓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치하는 친구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렇게 막아도 세계 투자가들이 모이는 미국을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바꿔나갈 생각을 안 하고 세금을 더 물린다. 아니 그러면 강남 사는 이 정치인들한테만 강남 아파트하고 좀 저 강북 아파트하고 바꾸지. 자기는 이득을 찾아가면서 이득을 찾아가는 이 성악개미들한테 또 세금을 더 물리겠다. 이런 멍청한 발상을 하는 친구들이 정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 이 신뢰가 안 쌓이고 이런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웃기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불신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